누구 허락받고 지휘석에 앉으셨습니까? 합동훈련 한복판, 해병대 중령의 날 선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참모들의 손이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긴 제 자리입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권력 싸움과 군 내부의 은밀한 음모가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최전방 해병대 기지, 늦여름의 습한 공기가 복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의 무더위가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스며들어 병사들의 군복을 축축하게 만들고 있었죠. 해병대 중령 박준호는 오늘도 구식 철제 책상에 앉아 에나멜 컵에 담긴 커피를 홀짝이며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작전 계획서와 함께 25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담긴 소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을 때 받은 기념품, 1999년 서해교전에서 받은 표창장, 그리고 부인이 보내준 가족사진까지 준호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25년이라니.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보다 회의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누구보다 현장과 부하들을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부대를 돌며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간부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구보 소리와 구령 소리가 준호의 귀에 익숙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젊은 병사들의 힘찬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준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곤 했습니다. 1996년 춘천 육군사관학교에서 갓 졸업한 소위 시절 처음으로 해병대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합동훈련 참관객 명단 잘 챙겼지? 작전 참모인 김소령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소령은 준호와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였고 20년 넘게 함께 근무하며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위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던 동료였고 서로의 가족사까지 모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뭐, 다 민간인들입니다. 군복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합동훈련이 있을 때마다 참관객들을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번거로웠거든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민군 협력이 강조되다 보니 이런 참관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참관객 대부분은 국방부 관계자나 예비역 장성, 정치인들이었고 종종 고위층 가족들이 구경 삼아 들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훈련보다는 사진 찍기에 더 열심이었고 때로는 훈련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현장 지휘관인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이번엔 누가 온다고 했지? 김소령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워낙 오래 함께 근무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고민을 금세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글쎄요. 명단을 봐도 다 비슷비슷해요. 국회 국방위원회 몇 분이랑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요. 준호는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할 일은 안전하게 훈련하는 것뿐이죠. 명단을 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대부분 예전에도 이런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이었죠.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이번 합동훈련은 좀 특별하다던데? 육해 공군이 다 모이는 거라고 하니까. 김소령의 표정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클수록 변수도 많아지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러게요. 규모도 크고 언론 관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이 유난히 멀어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수하면 안 되겠죠. 창밖으로는 서해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간혹 어선들이 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곳이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평소처럼 부대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며 잡음 없는 하루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군 생활에서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모든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훈련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지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내일 있을 합동훈련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통신 장비 점검, 무기 상태 확인, 차량 정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정비병들은 땀을 흘리며 장비를 점검했고 통신병들은 주파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교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준호는 부대 곳곳을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병기고에서는 탄약 관리 상태를 확인했고 통신실에서는 모든 주파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했습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은 부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준호 중령님만 따라가면 절대 실수 안 한다는 말이 부대 내에서 자주 회자될 정도였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준호가 관리한 훈련에서는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령님, 통신 점검 완료했습니다. 통신 담당 하사가 격려하며 보고했습니다. 모든 주파수 정상 작동하고 예비 회선도 문제 없습니다. 수고했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점검하고.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꼼꼼한 점검이 바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는 마지막으로 지휘 통제실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훈련 때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될 곳이었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서 모든 작전이 통제될 예정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훈련 해역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주변 선박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휘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지휘관만이 앉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25년간의 군생활 동안 그는 계급과 규정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득해왔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훈련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규정을 어기는 것은 곧 혼란을 의미했고 혼란은 곧 위험을 뜻했으니까요. 지휘 통제실 벽면에는 역대 부대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999년 서해교전 당시 이 부대를 지휘했던 대령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그때 젊은 대위로서 그 전투에 참여했었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지는 조용해졌습니다. 내일을 위해 병사들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간부들도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내일 훈련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 비상 계획, 안전 수칙까지 모든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과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작년 여름 휴가 사진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 아이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했지만 이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좋을 텐데. 준호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한 여성과의 만남에서 비롯될 것이었는데 준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만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고 때때로 야경 근무자들의 무전기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서를 덮으며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만날 그 여성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자 준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합동훈련 당일 새벽 5시부터 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위해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병사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 부서에서는 최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육해 공군이 모인 훈련이라 참관객도 유난히 많았고 언론진까지 몰려와 기지 전체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령님, 참관객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아직 오전 8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첫 번째 참관객 그룹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의 버스와 승용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들이 이리저리 사진을 찍는 걸 눈살 찌푸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진 촬영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준호가 한 참관객에게 주의를 주자 상대방은 미안하다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이런 상황이 하루 종일 계속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참관객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안내를 담당한 중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훈련 관람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객들은 천천히 무리를 지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언론인들, 그리고 군 관련 연구소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해군과 해병대 함정들이 대형을 갖추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공군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는 각 군의 작전 참모들이 모여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훈련 해역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각 부대의 보고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지휘통제실 옆 복도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상 훈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참관객들도 지정된 구역에서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만 가면 무사히 끝날 수 있겠다고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회색 정장 위에 군무만 쓴 여성이 지휘통제실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계급장도 없이 버젓이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려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매우 거슬렸습니다. 지휘통제실은 훈련의 핵심 공간이었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회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전체적으로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지휘석에 앉으려는 모습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저기요, 누구 허락받고 지휘석에 앉으셨습니까?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25년간의 군 생활에서 체득한 권위가 그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왔습니다. 지휘통제실 안의 다른 참모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허락은 제 자리니까 필요 없죠. 그 한마디가 준호의 심장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이 사람 장난하는 건가? 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참모들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설명을 해주거나 상황을 정리해줬을 텐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참모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지 규정을 강조하며 여성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여긴 훈련 지휘석입니다. 민간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고 예외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합동훈련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성은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준호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고 마치 준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서영 소장입니다. 혹시 제 계급장을 못 보셨나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장?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장군이라고? 준호는 급히 여성의 옷깃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장 옷깃에 작은 계급장이 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장신구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변 참모들이 모여들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중령님, 저분은 이번 합동훈련 총괄 지휘관이십니다. 작전과장인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는 계급보다도 규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장군이라도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지. 그는 끝까지 규정을 주장하며 서영 소장의 사전 통보 없는 진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장님이시라면 더욱 규정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지휘 통제실에 진입하신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주변 참모들은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중령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서영 소장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가 잘못했네요. 그의 겸손한 대답에 준호는 오히려 더 당황했습니다. 보통 장군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권위를 내세웠을 텐데 이 소장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훈련의 총괄 지휘관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딜레마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은 훈련 총괄 지휘관이었으니까요. 지휘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참모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한편으로는 준호와 서영 소장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습니다. 규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아온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호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었습니다. 서영 소장은 준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중령님. 오랜만에 진짜 군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상대방이 자신을 비꼬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첫 대립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25년 경력의 해병대 중령이었고 다른 한쪽은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접근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밖으로는 여전히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상륙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공군기들이 근접항공 지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할 지휘 통제실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서영 소장은 지휘석에 앉아 합참의 명령을 빠르게 지시했고 준호는 불만을 꾹꾹 눌러가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른 참모들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대 좌연 15도 변침하여 상륙 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서영 소장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지시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지시가 다소 성급해 보였습니다. 해상 기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빠른 접근을 지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소장님, 현재 해상 상태를 고려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5년간의 해병대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장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 소장은 준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지금은 훈련입니다. 실전과 같은 속도감이 필요해요. 서영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준호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불쾌감을 느꼈지만 계급 차이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작전 방식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서영 소장은 빠른 판단과 과감한 실행을 선호했고, 준호는 신중한 검토와 안전한 접근을 중시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교 전단 고도 3,000m로 상승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서영의 또 다른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현재 기상 상황에서 그 고도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름층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소장님, 현재 구름층 고도가. 준호가 다시 의견을 제시하려 하자 서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기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한 겁니다. 걱정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준호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중간 상황 보고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전 11시경 예정된 중간 점검 시간이 되자 각 부대에서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미리 작성해둔 작전 변경안이 서영 소장의 지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해상 기상 변화를 고려하여 상륙 지점을 500m 남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변경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서영 소장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지시 사이에서 현장 부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령님? 서영 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현장 부대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안전을 고려해서 사전에 준비한 변경안이. 준호가 설명하려 하자 서영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했다고요? 누구 허락을 받고 변경안을 준비한 겁니까? 서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영 소장은 회의석상에서 준호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중령님, 이 작전안은 위험합니다. 현장 판단을 무시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침에 준호가 서영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자부심과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병대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무모한 것은 다릅니다. 중령님. 서영의 반박이 즉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해상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당신의 변경안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날 선 말싸움은 참관객과 참모들 앞에서 벌어졌고 그 순간의 긴장감은 공기를 찢는 듯 했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다른 참모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참관석에 앉아있던 민간인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해병대 작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준호의 말이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계급을 무시한 발언이었고 특히 다른 군종 출신인 서영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영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중령님, 지금 제가 육군 출신이라서 해병대 작전을 모른다는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의심받는 것만큼 모욕적인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가 말을 정정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닙니다, 중령님. 분명히 말해주세요. 제가 육군 출신이라서 이 작전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영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작전과장인 대령이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한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단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준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서영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현장 경험이라고요? 중령님, 저도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동작전을 지휘한 경험도 결코 적지 않아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휘 통제실 이상 상황 발생. 이함대에서 엔진 고장으로 기동 불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참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시는 겁니까? 서영이 준호를 질책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니요. 저는 부대의 안전을 생각해서. 준호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작전과장이 나서서 긴급 상황을 처리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보는 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참관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지휘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지휘부의 불화로 인해 전체적인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일부 작전에서는 지시가 늦게 전달되거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런 상태로는 오후 훈련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휘관들끼리 함께 식사하며 오후 계획을 논의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그럴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두 진영으로 나뉘어 어색한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훈련이 재개되었지만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영 소장과 준호 중령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기류는 지휘 통제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참모들도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상륙작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병대 상륙부대가 해안으로 접근하고 공군이 근접 항공 지원을 실시하는 대규모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성공 여부가 오늘 전체 훈련의 평가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상 6대대 해안 500m 지점에서 대기하십시오. 서영 소장이 무전기에 대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지시가 너무 성급해 보였습니다. 현재 해상 상황과 조류를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현재 조류 상황을 보면
하지만 서영이 차갑게 그 말을 끊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간섭은 사양하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의 갈등 이후 준호의 모든 의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25년 경험으로 볼 때 분명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급 차이와 오전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경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상 6대대가 해안 접근 중 예상보다 강한 조류에 밀려 계획된 상륙 지점에서 200m나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후속 부대의 상륙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고 전체 작전 스케줄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상황 발생. 일상 6대대가 예정 지점을 벗어났습니다. 현장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계획과 다르게 흩어진 상륙부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역시나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했잖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 소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상륙대대는 대기, 3상륙대대는 우측으로 500m 이동하여 상륙 준비. 서영이 급히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틀어진 작전을 즉석에서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상륙 계획을 15분 지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하지만 서영이 즉시 그 말을 차단했습니다. 중령님,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계획 변경은 불가능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준호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서영의 고집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후속 상륙 부대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상륙을 강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장비가 손상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훈련 자체는 명백히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관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기 배가 딴 데로 가고 있잖아.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언론진들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혼란스러운 현장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륙작전의 실패로 인해 후속 공중지원 작전도 차질을 빚게 되었고 전체 훈련 스케줄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부의 대응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서영과 준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군 지원팀 15분 지연하여 접근하십시오. 서영이 또 다른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변경된 계획으로 인해 현장 부대들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이런 식으로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잠시 훈련을 중단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하지만 서영이 펄쩍 뛰며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제 지휘권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서영의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소장님, 저는 단지 안전을.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서영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안전이라고요? 중령님이 안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훈련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서영의 말에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훈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휘 통제실, 삼함대에서 엔진실 화재 발생,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진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훈련 중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서영과 준호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작전과장이 급히 나서서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선 즉시 출동, 헬기 일대 응급 대기. 작전과장의 신속한 지시로 응급 상황은 처리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지휘관들은 개인적인 갈등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참관객들도 이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지휘관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참관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륙작전은 실패했고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으며 지휘부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고 군의 위신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 6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삼함대의 엔진실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폭발물 잔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긴급 보고드립니다. 현장 조사팀의 급박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화재 원인이 폭발물로 추정됩니다. 즉시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훈련 중에 폭발 사고라니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영 소장과 준호 중령은 이 순간에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오후 내내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서로 협력하기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장님, 즉시 합참의 상황을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휘하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서영의 망설임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장님, 지금은 보고가 우선입니다. 늦어질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중령님,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서영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7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합참 조사단이 즉시 파견된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가 내일 당장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보고서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전에 준호가 작성한 작전 변경안이 누군가에 의해 수정되어 마치 그가 독단으로 작전을 변경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분명히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변경 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수정본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한 작전 변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호는 조작된 보고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작성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문서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서영도 이 상황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준호와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보고서를 조작할 정도로 악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령님, 이 보고서 정말로 당신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적대감보다는 의구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제 보고서를 조작한 게 분명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정보과장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중요한 정보입니다. 내부 전산망에 외부 접속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지휘통제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 내부 정치의 냄새가 짙게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음모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이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고 서영도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장님, 이 사건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준호와의 갈등에만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이 음모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8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훈련에 참관차 온 사람 중에 군수업체 관계자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업체 관계자가 오전 중에 지휘통제실 근처를 여러 번 배회했다는 목격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소장님. 보안 담당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남성이 지휘통제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참관객 명찰을 차고 있었지만 다른 참관객들과는 달리 혼자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는데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어렵게 이룬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 장군이라는 이유로 더욱 많은 시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상황은 언론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합동훈련 중 폭발사고 발생, 군 지휘부 갈등으로 대응 늦어져 등의 속보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각종 추측과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갈등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음모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내일 열릴 청문회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지휘통제실에는 서영과 준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들은 모두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돌아갔고 두 사람은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각자 자료를 정리하며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조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권위적인 톤은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의 솔직한 궁금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조작이나 해킹 흔적을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다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 등대의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저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라니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권위만 앞세웠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해병대 중령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제 오만이었습니다. 준호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소장님. 계급을 무시하고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특히 소장님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갈등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준호에게 다가와 단둘이 대화를 청했습니다. 중령님,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영은 과거 자신의 승진 과정에서 겪은 음모와 이번 훈련에 숨겨진 정치적 목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반대와 질시를 받았어요. 특히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도한 한 작전에서 의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 무사했지만 그때부터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는 서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도. 네, 이번 훈련에도 숨겨진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세력들은 이 훈련을 이용해서 저와 당신 같은 현장파 지휘관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쓰라린 경험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를 제거한다고요?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중령님, 당신은 2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부하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원칙을 중시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더욱 그렇죠. 그제야 준호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서영의 갈등이 누군가의 계획된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우리를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지휘부의 무능과 갈등을 핑계로 삼아서 말이죠. 서영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했다.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를 신뢰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네요. 더 큰 적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었다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중령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권위를 지키려는 데만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죠. 서영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서로가 같은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국방부 일부 고위층과 연결된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군수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군수업체요? 네, 오늘 참관객 중에 여러 군수업체 관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단순히 구경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이죠. 준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에 봤던 수상한 참관객,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해킹 흔적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내일 청문회에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서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와 정보를 종합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사건의 전모를 합쳐보니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하루가 신뢰와 협력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군 고위 간부들과 국정감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몰려들어 회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합동훈련 사고와 지휘부 갈등 사건이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영과 준호는 증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 함께 준비한 자료들을 손에 들고 있었고 서로에게 작은 눈짓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앉아 있는 청문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긴장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인 김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합동훈련 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휘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대응 미흡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한 위원이 준호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준호 중령, 당신이 무단으로 작전을 변경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원님, 저는 무단으로 작전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원본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변경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당신이 독단적으로 작전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때 서영이 나섰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과 수정본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시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원들도 두 문서의 차이점을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과 작성 시간까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내부 전산망에 외부 해킹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참관객들의 행동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남성이 지휘 통제실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참관객 명찰을 차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혼자 행동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관객 명단에 등록된 군수업체 관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그런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서영은 차분히 진실을 밝혔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음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희 같은 현장파 지휘관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한 위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를 제거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마무리했습니다. 전 지휘석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지켜야 할 건 동료의 명예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청문회장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중요한 자료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사경찰대의 합동수사 결과 실제로 특정 군수업체와 일부 고위 관료들 사이의 유착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획한 배후에는 모 참모부 장군과 연결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박준호 중령의 보고서 조작과 관련해서도 내부 공범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장파 지휘관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로 인해 사건의 배후였던 모 참모부 장군과 그와 연결된 군수업체 관계자들이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공범으로 밝혀진 몇몇 간부들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서영 소장과 박준호 중령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공헌했습니다. 두 분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며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힘겨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회의실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준호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중령님. 두 사람은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2021년 9월 서해 최전방 해병대 기지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 달 전의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서영과 준호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합동훈련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완벽한 협조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영 소장은 여전히 총괄 지휘관이었고 준호 중령은 현장 작전 지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은 명확했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지휘 통제실에서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영은 각종 모니터를 확인하며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준호는 현장 부대들과의 통신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령님, 해상 기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영이 자연스럽게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준호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파고 1m, 가시거리 양호합니다. 훈련 진행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준호가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경직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협력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변수가 생기면 즉시 알려주세요. 서영의 말에는 준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이 드러났습니다. 서영은 전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고 준호는 현장의 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한 달 전에 갈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함대 좌연 10도 변침하여 접근하십시오. 서영의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소장님, 현재 조류 상황을 보면 5도 더 변침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즉시 건의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함대 좌연 15도 변침으로 수정합니다. 서영이 즉시 준호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소통이 훈련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참관객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두 분의 협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지휘부가 이렇게 잘 협조하니까 전체 훈련이 매끄럽게 진행되는군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오후 3시 상륙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 달 전의 실패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모든 부대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훈련 종료. 모든 부대 복귀하십시오. 서영의 마지막 지시와 함께 하루 종일 진행된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모든 참모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서영 소장은 준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엔 먼저 제 계급부터 확인해 주세요.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그의 격려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에 대한 예의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군에서 보기 드문 육해 협력 콤비로 불리며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군종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후배 장교들이 이들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규정은 강해야 하고 사람은 더 강해야 한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부하들을 대할 때도 이전보다 더 유연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장군으로서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지만 이번 일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중견 지휘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지휘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국방부로부터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 내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합동작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는 진정한 동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서영이 수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겨울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육군본부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준호는 해병대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여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우정과 신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휘석 위에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 평생의 동료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후배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해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기지에서는 젊은 병사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고 서영과 준호가 보여준 협력 정신은 이곳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